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명박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도 법에 의해서 선거를 통하여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전제군주입니까? 이명박이 대한민국의 헌법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임기 동안 했던 모든 구린 일들을 자기가 안전함을 보장받기 위하여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법을 위반하면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청와대에 있는 그 여자는 지금 당장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제가 박아무개 대통령이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 대회가 아시아 지역 예선이 지금은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자기 집에서 한 번 하고 나무 집에 가서 한 번 하지만 그 옛날에는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일주일에서 보름에 걸쳐가지고 지역 예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중동에 있는 모 국가하고 그 시합을 할 때 그 국가가 5.1달러로 심판을 배수해서 심판 12명과 11명이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 졌습니다. 그때 그 텔레비전 중계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꼬마도 11대 12로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았습니다. 심판의 이런 부정직한 것은 그 경기가 뭐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선 과연 공정하게 했을까요? 조그만 어린아이도 이번 대선이 불공정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선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장 그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길바닥에 앉아있는 이 모든 것을 원인을 제공한 국정원이라는 집단은 반드시 해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옛날 박정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로 이어받은 국정원이 이러한 악랄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법에 정해진, 국정원 법에 정해진 법을 준수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국가기관이 새누리당이란 당의 부속기관입니까? 새누리당이라면은 똥오줌을 못 가리고 벌벌벌 기우면서 그렇게 하는 국가기관이 과연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국정원은 반드시 해체가 되어야 하고 국가의 정보를 담당하는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으나 사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말 짧게 하기로. 또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촛불을 들고 한 번 더 환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막 멀리 서울에서 대선 무효 선거인단 여러분들이 도착하셨는데요. 예, 조금 이따 그분들을 초청해서 또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사회가 좀 미숙한데요. 성공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셔가지고 잠시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성공의 교회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 5만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신자들이 있지만 외국에는 1억 명 정도 그런 신자가 있는 영국에서 시작된 개신교단 중에 개혁해서 나온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에서.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된 교회로 한국 성공회는 영국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시작된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토착화가 된 교회가 우리나라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잘 모르시지만 성공회 대학교 운수역에 있는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진보적인 그런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TV에도 자주 등장을 하고 그러죠. 예, 그리고 시청역 앞에 가면 우리 성공회 대성당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수에 내려온 지는 채 1년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아까 이우경 총무님이 전주까지 다니면서 성공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인연을 갖게 되어서 저희가 이분들이 모인 곳에 이렇게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향교 맞은편에 지금 작은 한옥 성전을 이제 전세로 내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성공회는 사회적인 정의와 그리고 중용의 신앙, 어느 양극단이 아니라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들으면서 서로를 이렇게 포용하고 이렇게 가려는 성공회의 경우는 비아 메디아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교단으로서 전도를 막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힘을 얻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촛불 집회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하고 계신데요. 촛불 집회는 제가 교우님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국회의라는 단체에 가입을 해서 교회가 이래도 될까 많은 분들이 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를 하는 의미에 대해서 촛불 집회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내가 왜 여기에 나와 있지? 라고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촛불 집회의 촛불은 비록 작지만 그때도 성경 본문 말씀이 미랄에 대한 겨자씨 한 알에 대한 그런 본문이었어요. 겨자씨 한 알이 비록 작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고 그것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큰 산이 옮겨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어서 우리 촛불 집회를 하는 마음은 그러하다. 작은 촛불이 이어져서 큰 불이 되고 대한민국을 뒤덮고 그래서 이 땅의 불이가 뿌리째 뽑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작은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이라고 그렇게 믿고 나왔습니다. 물론 촛불 집회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 큰 무엇인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들을 좀 더 들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밀양에서는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전교조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불이한 것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아픈 실정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유발언 시청자들이 없어서 전교조 선생님 중에서 박두열 선생님 지금 나와 계신데요. 혹시나 그 전교조에 대한 그런 상황을 좀 저희에게 들려주실 수 있다면 저희가 함께, 저희는 기도하는 거지만 함께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큰 소리로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화양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전교조 여수초등제장 맡고 있습니다. 박두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 잘 아시다시피 어제 노동부와 교육부가 그 장관이 두 사람이 전교조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했습니다. 정교조가 지금 합법화된 지 14년, 비합 시절 포함해서 24년째 지금 24살을 먹었습니다. 24 하면 참 의미가 좀 새롭죠. 아마 성인식을 치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비합법 시절 10년간 1,500명이 넘는 우리 해직교사 정교조를 세워냈는데 단순한 정교조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세워낸 선배님들이라고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합법화되고 14년이 흘러오면서 여러 상황들로 사실 정교조 조합원들이 반성화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찌 보면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채찍하고 또 진보 진영에서 채찍하고 그럴 어찌 보면 상황이지 않았냐 싶은데 마치 박근혜 정권이 정교조 정신 좀 차려라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기회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동안 또 나름의 사정들은 있었습니다만 정교조가 그 정교조의 어떻게 보면 울타리에 갇혀서 여러 연대하고 투쟁하는 일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싸우고자 합니다. 어제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를 받고 우리 정교조 조합원들은 그랬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님을 통보를 했습니다. 정교조가 법의 노조라면 지금 현 박근혜 정권은 법의 정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교조 하면 그렇습니다. 합법화된 1999년 정말 우리 노동자들 그때 노사정위원회의 타협에 의해서 정교조가 합법화가 됐는데 그때 구조조정 많이 이루어졌죠. 그 대가로 실은 우리 정교조가 합법화가 됐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밑거름 삼아서 정교조가 합법화가 됐던 것이고 또 이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기회입니다. 조금 더 지금 그 구체적으로 정교조가 이렇게 법의 노조가 됐을 때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임자가 76명이 있는데 현장으로 그 사람들은 학교를 휴직하고 가서 이제 업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학교로 복귀를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합원 총투표에서 수용 거부가 약 70% 가깝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조합원들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현장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희생을 감수하고 합법화가 되는 그 날까지 다시 합법노조가 되는 그 날까지 투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까지 체결된 단체 교섭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정관용 씨가 운영하는 시사잡기 거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김성환 교육감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법의 노조가 된다 해서 단체 교섭을 해지할 그 법적인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한번 법의 당위성, 적용성 이 부분들을 따져볼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게 16개 시도 지부 그 다음에 본부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50억 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것을 전부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법의 노조를 통보받았지만 불법 노조가 아닙니다. 정교조라는 노조는 실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나 또 교육청에서나 실제로 노조에게만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한 것이 아닌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또한 그 부분을 반납하고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해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는 마치 여수지역 많은 학교 그 분회장님들이 여수교육청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오히려 지난 9월 23일 날 10월 23일까지 시정명령을 수용하지 않으면 법의 노조로 이렇게 통보하겠다, 설립을 취소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통보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탈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합원이 새롭게 가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서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정교조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과 같다. 이 앞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더 활기를 찾는 정교조 이것을 여기 계신 우리 동지들, 시민들께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는 이번에 정권이 뭐 다른 부분들은 다 이렇게 이미 잘 알고 계셔서 그러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정교조 6만 조합원 중에 9사람 해직자가 있었습니다. 그 해직자들은 대부분 사립학교에 근무하면서 사학 비리에 문제 있다. 이 부분들을 시정하라 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해직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정교조 조합비로 임금을 보전하면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돈을 받을 수 없다. 우리 조직에 이 단체에 그래도 나름 기여를 하겠다 하고 이런저런 직책을 맡아서 함께 일해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해라 이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불행히도 아까 말씀드렸던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정신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교원노조법에는 그 부분이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되게 돼 있는 이 악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우리나라만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ILO 또는 EI 각 노동단체 교직단체들이 우리 청와대에 숱하게 항의사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해외로
나가서 국격인이 이리이리 돌아다니는데 정말 나라 망신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어떻게 보면 후진적인 법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벌금은 먹이게 돼 있습니다. 벌금을. 근데 벌금을 먹여야 될 것인데 지금 노조 설립을 취소하는, 노조가 아님을 통보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안전벨트를 미처 하지 못해서 교통경찰에 단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범칙금을 내면 되겠죠. 근데 이 정권은 범칙금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겠다 하는 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정교조를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단순히 정교조를 탄압하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면서 여기 계시는 동지들 또 시민 여러분 정말 따뜻한 눈길로 격려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참여해 주시면 저희 앞장서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와 촛불로 호응과 격려를 박대열 선생님과 전교조 교사 여러분들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위기가 기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힘든 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런 위기에서 더 우리 마음을 잡고 사실 이 정권이 해도 너무하지만 이곳을 토대로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이 땅의 또한 회복을 위해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아주 멀리서 여기까지 내려오신 분들이 아주 내려오시면서 또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8대 대선 선고 무효 소송인단 이제 분위기가 18대 대선 선고 무효 소송인단 여러분들이 지금 몇 분들 와 계신데요. 지금 다 앞으로 좀 나오셔가지고 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격려와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수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을 대표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은 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 위원장 한영수 대표입니다. 인사드리시죠.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 사무차장 최성년 차장입니다. 인사드리시죠. 그리고 이 앞에 지금 같은 복장으로 계신 우리 여성분은 여러분 인터넷 사용하시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전국에 매주 생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 안단태님입니다. 인사드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멀리 서울에서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지난 9월 10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부정선거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국방부와 서울경찰청, 보훈청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윤종은 목사의 법외 사무소 설치, 그리고 세 번째가 국정원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입니다.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다 함께 축하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백서인데요. 교보문고에서는 책은 3만원에, CD는 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전에 백서를 발간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무료로 드리다 보니 보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구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2주 전에 방송국을 개국했습니다.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정교조를 비롯한 강정의 문제, 쌍차의 문제, 그리고 밀양의 문제, 대한민국이 고통받고 고통에 호소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 방송국에서 녹여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대한민국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부조리한 사회인지 고발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촉매제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너무 싼가요? 네, 가실 때 꼭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좀 들어주시겠습니다. 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왜 이곳에 내려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4일 전국에 8,158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지난 1월 4일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겨레 신문 사설에는 그 누구도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설이 게재되었습니다. 조중동이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한겨레 신문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사설을 게재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항의를 했고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적절하게 그에 합당한 반응을 표명해 줄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거듭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9일 여러분 마음속 총체적 부정선거 배후의 주역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원세훈, 김영판, 대끌려, 김하영 이 9명을 검찰의 형법 제87조 내란죄,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로 고발 조치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이명박을 비롯한 박근혜를 비롯한 9명의 국헌문란 내란 수괴들을 즉각 구속하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대법원에도 촉구합니다. 대법원이 기각시키지 않고 선거무효 소송을 받아주었습니다. 지난 9월 26일 첫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사유도 없이 연기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각을 했겠지만 이 여수시청을 비롯한 전국의 민주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두려워서 기각을 하지 못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속행하고 그들의 판례대로 불법 선거임을 판결하고 법이 정해져 있는 60일 이내 재선거를 통해 여러분에 의한 정부, 여러분을 위한 정부를 즉각 만들어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여러분, 여수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갖가지의 많은 납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교조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법으로 당선된 정권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내일 다시 대구에 가. 그제는 부산에 가. 어제는 함안에 갔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연대 조직을 만들 것입니다. 서울도 n분의 1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 아프시겠지만 여기 있는 프래카드 보면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가 책임져라. 서울 시국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가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 덕목은 정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바로 써야 말이 서고 말이 서야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박근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책임져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를 걸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책임져라가 아니라 박근혜 사퇴해라고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국정원 해체해라. 국정원 해체.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박근혜가 국정원을 해체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구호는 간단하게 가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명박 처벌하라. 박근혜 사퇴하라. 이렇게 가야만 국민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져서 이명박을 처벌하고 박근혜를 사퇴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엔에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유엔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국내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내 법원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이 끝나면 유엔에서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유엔 역사상 딱 두 나라 청원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재선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일과 기회주의, 역사 왜곡, 정체적 부정선거의 주역들을 법으로 징치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불법선거를 자행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2년 12월 19일 투표하셨죠? 12월 19일 투표하셨죠? 그런데 중앙선관위 뿐만 아니라 정체적 부정선거를 자행한 세력들은 여러분이 투표한 날 하루 전에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이미 개표 결과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투표가 끝나자마자 방송 3사를 비롯한 전 언론사에 제공했습니다. 그들이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만든 자료가 여러분이 투표했다는 그 자료와 어떻게 결과값이 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내란 산업범이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그 자체가 내란이 성립이 됩니다.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로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최인규 사형을 시켰죠. 그 당시 최인규의 제목이 국헌문란죄였습니다. 이명박 교묘한 사람입니다. 부정선거 사범들을 징치할 수 있는 법을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투표용지 보존기한 5년이었는데 3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선거 쟁송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인단이 제기하지 않았으면 이미 투표용지는 소각을 내버렸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서버와 컴퓨터를 모두 임대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다 돌려주었습니다. 서버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표한 기록이 컴퓨터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들이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하고 사전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부 수반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누리라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내란 수괴들이나 법으로 징치한다고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3.15 부정선거 민주당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대선 불복 아니라니요. 귀때가를 지으셨던 덕선 스님께서 말씀하셨어. 민주당 똑똑이들아, 3.15 부정선거를 징치했던 4.19 혁명도 대선 불복이었느냐,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 호통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민주당 불만이 많지만 그들도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요구에 대답하는 것을 우선적 사명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연의 책무이지 않습니다. 국민은 박근혜 사퇴시켜라, 이명박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부정선거와 관련 없는 국정원 해체 박근혜 책임자라고 웬 말입니까? 민주당 각성을 촉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곡히 여수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부산에 가서도, 경남 마산에 가서도, 대구에 가서도, 청주 대전에 가서도, 원주에 가서도, 서울광장 시국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정리합시다. 이명박 처벌하라, 박근혜 사퇴하라. 그리고 무엇 때문에 경찰 차벽으로 둘러싸인 서울광장에 머물러 있는 광화문으로 진출하고 광화문에 가서도 대답을 듣지 못하면 청와대로 가서 그 방을 빼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지역 조직을 강고하게 연대의 틀로 구성해서 서울로 진출할 것입니다. 여수 시민 여러분께서도 고민해 주십시오. 청교조의 문제는 청교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교육 없는 세상, 우리 아이들 재벌들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참교육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교육을 지키려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정권 현행법으로 징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지나가는 여수 시민들 들으시고 함께 해주십사는 간곡한 호소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 여러분,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이곳에는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함께 하셨던 선소가 있습니다. 12척의 배로 왜군을 무찌르고 호남이 없었다면 조선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말씀은 호남의 민중, 호남의 백성들이 있었기에 조선이 있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수 시민 여러분이 앞장서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저 폐악의 무리들 현행법으로 진치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참 연기를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 추운 날씨에 저희들이 아주 뜨거워지고 더 큰 그런 각오를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구호도 정리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 잡아서 정말 이 촛불 집회를 계속 또 이어가고 또 그런 뜻을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은 제가 구호를 오늘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뜨겁게 말씀하시니 그 구호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을 처벌하라 라고 제가 하면 처벌하라 이렇게 3번 해주시면 되고요. 박근혜는 사퇴하라 이 부분을 3번 해주시면 간단하게 두 구호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을 처벌하라! 박근혜는 사퇴하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30만 여수 시민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다 대표해가지고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여수가 떠나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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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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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이루어질 줄 그렇게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끝까지 밤새도록 계속돼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또 피곤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좀 노래를 몇 곡 하고 함께 노래하고 그리고 저기 한 말씀. 예. 한 말씀. 그러면 노래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안단태님이라고 그러셨죠?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큰 소리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게 안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까 하루 전에 17일날 득표서 나온 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슈를 가지고 동영상도 많이 보고 왜 뉴스에 그런 거 안 나오니 하는데 뉴스는 안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TV 그리고 선거 TV가 지금 뉴스트림으로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 18대 대선 소송인단 카페에 가시면 거기에 다 링크가 되어져 있어 클릭만 하면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저도 아프리카 TV를 방송을 하는데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그리고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프리카 TV라서 저는 그걸로 방송을 지난 5년간 이명박 정책을 반대를 하는 현장을 돌아다녔고 저는 강남을 때 아까 그 한영수 대표님, 전성관 노조위원장님 해고자시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셨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그 목소리를 일관되게 하신 걸 보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전자개표기라는 문제를 저도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요번 대선 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똑같은 그래프가 쭉 이어지는 51.6대 48% 그리고 국회 시연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호표였어요. 박근혜 표 속 안에 100매 안에 문재인 표가 10표씩이나 나왔고 그런 문제들이 오류가 있고 오차가 있고 눈으로 보였고 많은 분들이 전자개표기 문제를 동영상을 보고 있다가 요번 대선 때 확실하게 느끼고 그리고 대선 무효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도 지난해 그 증거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소송에 들어가서 증거가 있어야 됐잖아. 너네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선거 소송 힘들 거다라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저도 이제서 알은 겁니다. 선거법, 공직선거법 우리 보고 민주시민은 법 잘 지키라고 하는데 그 중앙선관위라는 공무원들은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벌써 선거 무효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자체가 불법인 거죠? 그렇죠? 공직선거법, 대선 개입, 국가기관이 대선 개입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개표 부정, 아까 개표 조작 증거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가지고 선거 무효냐 아니냐가 들어갑니다. 법관들은.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있는 절차를 위반을 했고 투개표 원칙이라는 걸 위배를 하고 여러분 전자개표기는 검증 받지 않았어요. 오차도 엄청 많았고 요번처럼 홈표도 나왔고 눈에 보이게 이런 부정한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 무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안 지킨 자체가 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네. 18대 대선은 선거 개입, 그 절차 위반을 한 개표 조작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7일날 하루 전에 득표수가 올라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수 올라가고 이런 많은 개표 조작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선거 무효가 되는 게 맞고요. 국가기관 대선 개입을 한 거, 국정원뿐만이 아닌 거 아시죠? 본처, 국방부까지 들어간 전방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 폭에 얘기를 했었던 총체적 부정선거를 이제 트윗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나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요번에 중앙선관위 국감 때 위증도 했습니다. 오차 없다고 중앙선관위 직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개가 웃을 일이에요. 기사에도 나가고 홈표가 나온 것도 있었고 개표상황표도 돌아가고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 직원은 국감에서 오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위협 넘어가는 사회가 정말 올바른 사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알고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그것을 따지고 그것을 이야기해야 그래야 그 중앙선관위 직원들이나 국회의원들도 긴장을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18대 대선은 선거 무효입니다.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8대 대선은 선거 무효다! 선거 무효다! 선거 무효다! 선거 무효다! 절차법 위반, 법 위반부터가 선거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끈질기게 우리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나아간다면 정말 이제는 대통령 하야하고 그 이후의 일들을 좀 고민하고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희망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같이 그 마음을 담아서 노래 두 곡 정도 함께하고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디도 한주 교우님 나오셔서 함께 여러분과 노래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노래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좀 신나는 노래, 좀 지를 수 있는 노래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저기가 강물처럼 너하다 들불처럼 사랑이 해배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수날의 세월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하늘이 활짝 열린다. 기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수날의 세월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하늘이 활짝 열린다. 기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이제 항상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빠른 노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일전에 한번 빠른 노래 공부를 한번 했는데 우리의 의분들을 날려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9월 23일에 우리 성공회에서 시국 감사 성찬회를 시청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진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드렸던 시국 선언문을 좀 수정을 해서 우리 성공회 여수교회 시국 선언문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행하고자 우리 여수교회부터 또한 우리 촛불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현 국정원 사태에 대한 대한성공회 여수 성빌립보교회 시국선언문. 교회의 선교란 사회의 불의한 구조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고 모든 종류의 폭력에 도전하며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일이다. 성공회 선교의 5가지 표지 중 4번째 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루고자 실천하는 성공회 여수교회 일원으로서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대한 개입 등 국가정보원 그리고 정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지난 9월 5일 발표된 현 국정원 사태에 대한 대한성공회의 성명서를 지지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우리의 작은 실천들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정치적 개입과 은폐가 거듭되지 않도록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사과와 잘못의 온상인 국정원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잘못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명백히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계속적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감춰진 잘못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정의는 살아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호소합니다. 더 이상 서로 미워하고 대립하지 말고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지켜나갑시다. 무관심과 불신의 눈이 아닌
작은 희망의 시도에 함께 동참합시다. 작은 촛불이 이어져 큰 불길이 타오르게 합시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요구합니다. 진실을 회피하지 말고 공정한 보도를 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진실한 보도에 목말라 있습니다. 언론은 정직하고 비판적인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한 예언자와 등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사회를 소망합니다. 우리한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고 모든 종류의 폭력에 도전하며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일이 교회의 본연의 사명임을 확인하며 일련의 국정원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원의 연이은 불법 탈법적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관련자 처벌 및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대통령직을 하야해야 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속히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 방송, 신문 등 언론은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사건을 축소 은폐 말고 진실하게 보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개혁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계속적인 잘못을 반복한다면 국정원은 마땅히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10월 25일 성공의 여수 성 필리포 교회 1동. 이제 우리는 이 시국 선언문을 지키기 위해 함께 힘써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런 집회에서는 100여 명 정도 이상이 모여야지 시가 행진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촛불 집회 그 모임에서 시가 행진을 인원이 적어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가 먼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 성공회가 먼저 좀 사고를 쳐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들을 담아서 이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 음성이 이렇게 크게 전파되듯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짧게라도 이 시청 주변을 좀 행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공회니까 여기 보이는 십자가가 앞에 서겠는데요. 이거는 뭐 종교의 의미가 아니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배려로 여러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곳 앞을 짧게 10분 정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게 짧게 순행을 행진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과 그런 것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또한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계속적인 시간이 지나가며 사회에 전파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함께 행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어나셔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기 시청 앞이라서 저녁이라서 사람이 없긴 합니다. 진주보다 높고 아침 이슬처럼 내 안에 서름이 바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노지 위에 붉게 타오르는
함께 타오르고 한낮에 지는 너희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의 이제가 오라 저 거친 광야에 서로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진짜 바람도 엄청 부네요. 여행 속에 존재와 함께 가자 우리 길을 공지의 손만 잡고 한산이라면 어디며 차 넣어주고 가나운 바로 바다라면 어디여 차 건너주자 해 떨어져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어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길러들 반산이라면 거기여 차 넘어지고 사나운 바로 바다라면 거기여 차 건너주자 해 떨어져 두기를 서로 일으켜주고 바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어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함께 가자 구호 한번 해볼까요? 구호 한번 거죠? 단문이니까 전체 다 하시죠. 민주주의 수호하자! 민주주의 수호하자 이명박을 처벌하라! 이명박을 처벌하라 박근혜는 사퇴하라! 박근혜는 사퇴하라 추우니까 크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민주주의 수호하자! 민주주의 수호하자 이명박을 처벌하라! 이명박을 처벌하라 박근혜는 사퇴하라! 박근혜는 사퇴하라 노래 한 곡.
여기가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의 비움이 있다. 물결은 말의 수사 섬에 가진 뜨거운 양조에서 하얀 밤 죽을만 우리 어찌 가나요 우리 다시 사는 저 들판에서 움켜진 뜨거운 의여 네, 12월 19일 작년 12월 19일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 부정선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작 수혜를 입은 당사자는 침묵을 하고 있죠. 침묵을 한다고 부정선거가 묻혀지진 않습니다. 당장이 밝히고 본인이 오명을 벗어야 하겠습니다. 안 그럼 국민의 저항이 있을 것이고 지금 선거 무효 소송도 진행 중이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주권 지키기를 해야만 우리의 민주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직선거법, 절차 위법, 선거 무효 소송은 선거 무효가 돼야만 합니다. 법을 안 지켰으니 대선은 선거 무효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들이 대선 개입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새누리 시발단 유사사무소 설치도 부정선거입니다. 이렇게 드러났는데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십시오. 된다. 태양은 요시네 붉게 타오르고 여기가 여수시청입니다. 거기는 나의 시련이
이제 가노라. 마지막으로 둥글게 원을 만들어서 끝냅시다. 묘지 위에 붉게 가오르고. 둥글게 원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둥글게.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바다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